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과 저항 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죠. 자, 회전자의 형태, 회전자를 어떤 타입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권선형, 직접 회전자를 갖다가 구리 코일로 와인딩해서 구리 코일로 직접 권선을 내서 사용하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요런 틀, 요게 이제 이 자체를 갖다가 이제 코일로서 이용하는 거죠. 회전자 코일로서 이용하다 보니까, 얘와 얘는 갖다 이제 확실히 이제 구별이 되고 있죠. 특징도 이제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와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 특징으로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특징에 대한 비교는 농형 유도 전동기와의 어떤 차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권선의 일부를 갖다 끊을 수가 있죠. 오픈을 시킨 다음에 이제 외부 저항을 갖다가 거기다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 저항을 갖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또 회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저항은 이제 전기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이제 부품이 있죠. 그래서 회전체는 이 슬립링이 들어가고, 여기 지금 그림이 이제 슬립링이죠.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각상의 이제 저항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슬립링이 이제 각상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각상 저항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터를 갖다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다른 말로 슬립링 모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슬립링 색을 통해서 각상에다가 이렇게 외부 저항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모터의 이 그 구조가 갖는 농형 유도 전동기와의 그 차별화가 이제 생기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다른 부분에 쓰는 것보다는 높은 기동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분야 자체가 뭐냐면 높은 기동 토크가 요구되는 그런 부하에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자, 일반적으로 농형 유도 전동기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크도 그렇게 기동 토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반화된 어떤 범주는 뭐냐면 전격 토크의 100에서 한 200%가 아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의 범주다. 전격으로 걸어도, 전격 전압으로 이제 이렇게 기동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농형보다는 이제 좀 더 큰 기동 토크가 발생하죠. 자, 왜냐하면 이 자체의 저항이, 회전자 어차피 이 저항이 이제 크면 클수록 기동 시에 이제 그 토크 곡선이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요. 자, 토크 곡선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 피크점이, 최대 토크의 피크점이 이쪽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리게 되는 효과는 뭐냐면, 기동 토크 입장에서 보면 점점 기동 토크는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형에 비해서는 얘가 저항이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여기에 저항보다는 이 저항이 기본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농형이다, 그러면 이건 권선형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형이 이거라면 그 권선형은 이쯤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전자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은 저항이, 회전자체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왼쪽으로 밀리는 거죠. 여기가 이제 슬립이 이제 1인 쪽이고, 여기가 0인 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자, 그런 효과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이게 이제 뭐 기동하는 입장에서 뭐 장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체가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높은 기동 토크가 요구되는 부하에 적합한 타입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성이 매우 큰 그런 부하는 농형으로 이제 기동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감전압을 쓰자니 기동 토크가 너무 작아서 돌려내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 관성이 너무 큰 부하는 농형이 적합한 게 아니라 이제 권선형이, 관성이 큰 부하는 차라리 권선형이 유리하다 라는 것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이처럼 외부 저항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동하는 순간에 가장 최대 토크로 우리가 기동을 갖다 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도 해봤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할 때 외부 저항을 얼마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토크로 기동할 수 있다. 그 값을 갖다 결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값을 갖다가 기동 토크로 사용해 주면 되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거 갖다가 이제 가변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값을 점점 줄여가면서 토크 곡선을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정상 운전 상태까지 가면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 큰 부하를 갖다가 부드럽게 기동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기동전류를 저항이 투입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동전류도 상당히 제한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큰 토크고 그래서 원활한 기동을 안전한 기동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하들한테는 저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확실히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동전류가 농용 유도전동기보다 낫다. 기본적인 거죠. 저항이 크고 그 다음에 외부 저항까지 투입해서 기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농용보다는 기동전류를 줄일 수 있어서 안전한 기동이 가능하죠. 이런 부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기동이 가능하죠. 농용을 쓰게 되면 기동전류도 큰 데다가 그 다음에 기동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관성이 큰 부하들은 기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터 잘못하면 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단점이 되겠죠. 여기는 좀 이렇게 농용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라 그러면 여기는 좀 단점이 되겠죠. 운전 효율과 역률이 비교적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그 저항이 크기 때문에 가졌던 장점이 이거라면 이제 단점은 이것이 되겠죠. 암만 해도 이제 토크 곡선이 이제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부하를 갖다 여기다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게 바로 만약에 농용에 가까운 특성이 될 거고 비교적 비교할 때 이게는 이제 권선형 토크 곡선에 가깝다고 보면 본질적으로 그럼 운전점 자체가 이게 이제 자생하는 저항 자체가 회전자 저항 자체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쪽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상대적으로 보면 이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운전점 자체가 보면 동기 속도로부터 약간 더 떨어지게 돼 있죠. 농용에 비해서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동기 속도 근처에서 운전할수록 동기 속도에 가까울수록 좋은 게 뭐냐면 운전 전류가 작아서 좋다. 그 다음에 효율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역률도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동기 속도로부터 운전점이 멀어질수록 역률도 나빠지고, 그렇죠? 우리 역률도 나빠. 우리 과거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문제죠. 둘 다 돈 문제죠. 얘는 뭐 역률 문제는 뭐 컨덴서를 써가지고 전력용 컨덴서로 보상을 해서 전기요금을 갖다가 이제 막을 수가 있죠. 전기요금 더 내는 걸 막을 수가 있지만 뭐 효율이 나쁜 것은 킬로와트 요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효율이 나쁜 것은 여러분이 직접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전 효율과 역률은 비교적 좋지 않다. 누구보다요? 농용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 이겁니다. 자, 운전 시 당연히 이제 외부 저항 갖다가 운전할 땐 당연히 외부 저항은 제거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완전히 제거했을 때도 당연히 효율과 역률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용보다는 유지보수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당연히 슬림링과 브러쉬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러쉬는 계속 갈려서 계속 분진 같은 것도 발생시켜서 계속 오염도 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죠. 갈리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죠.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접촉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동할 때도 많은 에너지 손실을 갖다 가져갈 수밖에 없죠. 큰 접촉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죠. 자, 그래서 이 저항을 사용할 수 있다. 저항이 좀 큰 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저항이 크기 때문에 갖는 또 단점도 존재하는 게 바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얘들한테 최적화된 여기 뭐 관성이 큰 부하들, 그런 경우들은 처음부터 기동 토크를 갖다 크게 사용하는 그런 부하들한테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가장 적합한 타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항으로 뭐 기동을 하고 있다, 그런 타입이다. 저항으로 어떤 속도 제어를 좀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지 않고도 그 전동기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이 저항을 통해서, 외부 저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외부 저항을 갖다가 직렬로서, 얘랑 이제 회로적으로 보면 이 자생하는 코일의 저항에다가 이제 외부 저항이 갖다 직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동하는 순간에 이 전류는 갖다가 당연히 줄어들어서 굉장히 이제 기동하는 때 안전한 기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기동 토크는 더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성이 큰 부하들한테는 아주 최적이라는 거죠. 이 관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냐면 기동을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랫동안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동 전류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면은 기동할 때 모터는 탈 수가 있어요. 열적인 소송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부하한테는 당연히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써서 외부 저항을 갖다가 더 투입했으니까 기동 전류는 확 줄어들 거고, 그것과 반해서 기동 토크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기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하들은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저항은 기동 시에는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 기동 시에는 유리하지만 이 저항의 어떤 그 용량이 있죠. 열 용량이 있기 때문에 기동하는 순간에만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 다른 게 아니라 얘들은 안전하지만 얘가 오히려 탑니다. 저항기가 타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절취하는 방식을 쓸 때는 이 저항기의 열적인 연용량을 갖다 고려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적절하게 그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흘러버리면 여기서 이제 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동이 되게 되면 여기 이게 기동 운전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여기서 또 바꿔줘도 되죠.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절취를 해주면은 운전점이 탁탁탁탁 바뀌어 가는 것이죠. 탁탁탁 바뀌어 가서 이제 요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저항이 제거가 됐을 때 상황이 되겠죠. 저항은 완전히 운전 중에는 완전히 저항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속도 제어도, 운전 중에 속도 제어도 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속도 제어로 쓰려고 그러면은 그 속도 제어에서 운전되는 그 시간을 고려해서 이 외부 저항기의 열 용량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동 시에만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열 용량이 많이 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할 때는 이걸 갖다 열 용량을 갖다 계산해서 몇 초 정도 얘를 갖다가 흘려도 되는지를 갖다가 계산한 다음에 그 값 이내로만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과 저항 기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